한교총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국교회의 사역과 주요 뉴스를 돌아봤습니다. 크리스천 대표 연예인 부부인 유은성, 김정화 부부가 첫 신앙 에세이를 출간하며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연탄은행이 기후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연탄 6,000장을 나눴습니다. 김태우 등 기독교인 유명 가수 8명이 성탄절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온라인 전도 플랫폼 콘텐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가 26일 오전 열렸습니다. 한교총 회원 교단들과 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6일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정기총회를 통해 한교총 제7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장종현 대표회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한교총 회원교단 대표들과 교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축하 속 감사 인사를 전한 장 대표회장은 35개의 한교총 회원교단과 서로 짐을 나누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실천적 신앙을 강조해온 장종현 대표회장.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새 회기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직전 대표회장은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과 새 회기를 향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회장은 인구 절벽과 정치권의 분열 등으로 절망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며 현재의 절망을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 분열, 분쟁,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교파의 담을 뛰어넘어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 위대한 부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장종현 목사님을 세우시고 위대한 부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대상 대통령상으론 사회복지법인 예담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엔 아동청소년 그룹홈 천사의 집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선정한 봉사상 수상엔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더 섬겨가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제가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내년도 각 분과별 사업 권한을 공동대표회장단에게 위임한 장종현 대표회장.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장종현 대표회장의 새 회기 운영에 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는데요. 한 해 동안 한국교회의 사역과 주요 뉴스를 돌아봤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3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한국교회는 성도수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각종 세미나를 통해 대면 공동체 회복을 연구하며 코로나 이후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지난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JMS를 비롯한 여러 이단 단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복음 회복을 외치고 이단 대처 방법 공유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이단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JMS 같은 그런 이단의 사회적인 폐해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이단 종교들이 계속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서 이단 대처 사역을 잘 진행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재난과 전쟁 상황에서 한국 교계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튀르키예와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등 재난 현장에서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봉사에 나섰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한 한국 교회는 사회에도 큰 모범이 됐습니다. 또한 국내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도 잊지 않았습니다. 혹한기와 혹서기엔 고난받는 이웃들을 찾았고 폭우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도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 선교계에는 그동안의 선교 방식을 바꾸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세계선교전략회의 엔코위에서 한국 선교계는 보내는 선교에서 현지인 중심의 선교로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이에 선교계 리더, 한국교회 지도자와 함께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올해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가 목회 현장에서 비서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도구로 떠오르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어 아직 인공지능의 목회 도입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교계에서도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지만 실제로 진행된 활동은 없었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한교연의 각 대표들은 통합과 교회 일치를 외쳤지만 언급으로만 그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국교회 호감도는 올해도 3대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기독교 이미지와 더불어 기독교를 향한 적대가 각종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올해 다양한 봉사와 헌신으로 사랑을 흘려보냈지만 교회 신뢰도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가수, 배우, 사업가, 교수 등 여러 직업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여오고 있는 유은성 씨와 김정화 씨 부부가 첫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첫 만남, 10여 년의 결혼 생활까지 커피를 통해 풀어내는 부부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CCM 사역자 유은성 씨와 배우 김정화 씨 부부의 삶과 인생이 담긴 첫 에세이가 26일 출간됐습니다. 에세이는 두 부부의 성장기부터 첫 만남, 연애와 결혼, 현재 이르기까지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 때부터 각자 길을 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이 책에 간단하게 좀 써 있습니다. 책 커피 마실래요 결혼할래요는 남편 유은성 전도사가 연애 당시 아내 김정화 사모에게 결혼을 생각해보자며 했던 말을 제목으로 옮겨왔습니다.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계기로 커피 사업을 시작하게 된 유은성 김정화 부부는 커피숍을 차린 지 약 2년 만에 10여 개의 지점을 내면서 성공적인 커피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은성 전도사의 뇌종양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부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로스팅, 에스프레소, 캐러멜 마키아토 등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커피란 대주제를 놓고 써내려간 이야기는 그들이 지나온 신앙인의 삶과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약간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정한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어찌됐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잖아요. 결혼조차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인데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무언가를 시도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은성 김정화 씨 부부는 삶에는 굴곡이 있어 그 모양이 아름다운 법이라며 우리 부부의 지난 이야기가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자 자랑이 되는 책이 되길 바란다며 출간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기후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연탄은행이 23일 성탄 연탄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 모인 봉사자 200명은 3개조로 나눠 30가구에 연탄 6,000장을 나눴습니다. 연탄은행은 올해 연탄 300만 장 나눔 목표에서 200만 장까지 달성한 상태입니다. 연탄은행 허기봉 목사는 올해 추위가 일찍 찾아와 어르신들이 예년보다 연탄을 이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연탄은행과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 봉사자분들과 함께 올해도 연탄 사용 가구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명 가수 8명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성탄절 축하 노래 해달라고를 함께 부르는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수 김조한, 김태우, 류세라, 류지광, 박지헌, 범키, 에일리, 이미셸 등 8명이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의 첫 콘텐츠 부르다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부르다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편 150편을 매월 찬양으로 한 편씩 업로드하는 콘텐츠입니다. 들어볼까는 기독교를 쉽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사이트로 유명인들과 목회자들의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사이트는 부르다 콘텐츠를 포함해 유명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 만나다와 기독교를 믿고 바뀐 경험을 말하는 바뀌다,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사실을 설명해주는 더 알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알려주는 배우다,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해 마음을 정하는 정하다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르다는 향후 총 1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새언약교회는 지난 24일 저녁 오라델 개혁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째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두 교회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Someone said that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but you know, as well as I know, beloved, Jesus is the reason for every season. So God bless you and continue to keep the faith.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촛불 예배를 미국 교회와 더불어 매년 행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 점화와 기도에 이어 참석한 교인 모두가 일어나 악수하며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면서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각자 나누어준 촛불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촛불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주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1주년을 기념하는 한동문화예술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미션 사랑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합주와 중창단,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이 기념관이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복음의 현장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게 우리 거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꾸려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 목사는 공연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사들의 고귀한 선교 정신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근대역사기념관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된 7인의 선교사의 의료 선교 사역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새벽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화재가 아파트 방화문을 제대로 닫아주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6일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10층 주민 임모 씨는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아파트의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발화 지점인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타고 빠르게 상층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6일 일본이 가리비를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개척한다는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에 나서 9,300여 가구가 지자체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는 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에 복지 정보를 배달하면서 거주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6,400여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800여 가구는 식료품 전달이나 주거 개선 지원 등 민간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택배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통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공통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비롯해 계약 기간과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수탁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나 차별 등 부당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방법 등도 명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전제품 방문 점검 판매 직종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정하고 고객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자 지구의 기독교 공동체도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자 지구 인구 약 200만 명 중 기독교인은 소수인 1,000명 정도로 가자 지구에서 학교와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의 경제가 무너지자 가자를 빠져나와 이주하는 기독교인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기독교인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17명은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에 가자시티에 있는 교회를 지키고자 모였다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시너르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후 처음으로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시너르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격렬하고 폭력적이며 전례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제안한 점령 조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안받은 후 중재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피고 기업은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는 기간에는 원전 주변 바다에서 실시하는 해수 분석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부터 원전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 지점 10곳에서 매일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전에서 1km 떨어진 오염수 방류구를 기준으로 600m 이내에 있는 4곳에서는 방류 시작일부터 방류 종료 일주일 뒤까지는 매일 해수를 분석하고 이외 기간에는 주 1회만 실시합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 하순에 4차 방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파가 물러나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과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선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판사는 노숙인의 속사정을 보게 된 건데요. 한파 속에 찜질방이라도 가도록 배려한 판사의 결정은 오랜 노숙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움츠러드는 겨울, 이런 따뜻한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